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자, 올해도 일단 이제 거래수가 내일 그 성탄절이니까 그 다음 주에 월요일까지 3거래일 남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1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시장은 좀 짓눌렀고, 그다음에 12월 달 들어서는 또 국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시장이 좀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그 뭐 3거래일 남았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고, 요때는 일단 뭐 수익보다도 일단 내년 시장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약간 정리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는 이제 휴장이니까 출연 못하고 다다음 주 출연하는데, 우선은 그 올해 제가 뭐 간략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또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목요일 날. 예,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요 시간에는 일단 중요한 그 데이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네, 올해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그 주제는, 예, 뭐 2차전지 또 역시나 제 예상보다 좀 주가가 더 밀리고 있는데, 예, 근데 뭐 주식이란 것은 내가 손절했을 때 그게 이제 손실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계좌 손실이.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갈로면 가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지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좀 홀딩 하시라는 그 말씀과 함께요. 새해에는 이제 분명히 다르게 좀 움직일 것이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는 2차 전지가 강남 멋쟁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서울역 노숙자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다시 또 이제 강남 멋쟁이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환율 급등이라든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급등 나오고 막 그런 연유 때문에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이벤트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슈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따가 제가 또 이 부분을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월봉으로 지금 이번 달, 뭐 지금 3거래일 남았으니까 뭐 급반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마감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3일 날 일단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전후에서 일단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월봉에서 6개월 연속 음봉인 경우가 올해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제부터? IMF 때부터. 그러니까 IMF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월봉으로 캔들의 모양이 음봉인 경우 세 번째거든요. 예. 그걸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에 그 IMF 이 당시에도 월봉에서 7개월, 이때는 7개월 연속 음봉이었어요. 이때가 IMF 때였죠. 7개월 연속 음봉이었다가 8개월째 강한 양봉으로 코스피가 반등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N자로 밀면서, 예, 그러니까 7개월째 음봉이었던 그 저점은 사실 크게 안 깼어요. 예? 이제 기술적으로요. 예, 여기서 양봉으로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요 구간에서, 예, 다시 한번 살짝 저점 깨고 나서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고, 이때가 이제 7개월째 기록입니다. 7개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예요,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6개월 연속 음봉으로 밀리고 나서 8개월째 이렇게 이제 바닥 다지기 하고, 한 2, 3개월 정도 쌍바닥 주고 나서 이제 급반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2번. 저 역시 또 뭐, 사실은 이번 달에 양봉으로 좀 들어 올릴 줄 알았어요. 11월 달이야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금리 급등 나오고 환율 급등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외인들과 선물 매도하니까 그로 인해서. 근데 이번 달까지 일단 음봉 마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IMF 이후에, 그러니까 26년 만에 지금 세 번째 연속 음봉이 나오는, 그러니까 6개월 내내 지금 뺐다는 얘기죠. 반년 동안. 네,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그 전에 데이터를 보더라도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차트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때 이제 IMF 때죠. IMF 때 7개월 연속 음봉, 8개월 때는 강한 급반등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예, 요때
6개월 연속 음봉, 그다음에 거기서 바닥 다지고 다시 V자로 코스피가 전고점 돌파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입니다. 6개월 연속 지금 음봉이죠. 예. 근데 지금 120개월선 일단 지지를 하고 있죠. 경기선 120개월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된다 그러면 1월 달에 진짜 어지간하면 예. 코스피가 일단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근데 기술적으로도 이제 요 추세 지금 지지 하단 지지 맥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아래꼬리 작업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이따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하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3월 달부터 이제 고점 만들고 3월부터 지금 거의 예. 7개월 가까이, 7개월 넘게 지금 빠지고 있죠. 요때 살짝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음봉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지금 아래꼬리 좌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IMF 때는 IMF니까 그렇다 치고 금융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가 않잖아요. 단지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 나오고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1월 달부터는 이제 달러 같은 경우도 바로 급락이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조금 이제 이제 하방 좀 안정화를 찾지 않겠나. 2016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연말에 달러가 급등 나오면서 우리 원화가 또 급등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취임하고 나서는 달러가 좀 많이 밀렸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12월 달에 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연초 효과, 1월 효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 달은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많이 뺐었습니다. 예, 근데 내년 1월 달 연초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인들도 일단 수급적으로 팔 만큼 팔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1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글로벌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다시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 전에 10월 달, 11월 달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예, 텔아비브 지수가 28% 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호구다. 예,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13.9% 하락이 나거든요. 이 전쟁하는 나라 아닙니까? 두 나라 다. 예, 근데 코스피가 8%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무려 21.7%. 예. 그러니까 3분기부터 거의 이제 2분기 말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 꼴등이었거든요. 지수 상승률 기준했을 때. 예, 역시나 이제 그러니까 연말까지 결국은 세계 꼴등입니다. 꼴등. 근데 이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전쟁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러시아보다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전쟁하는 나라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이 뺀 거죠. 예, 아까 제가 캔들의 모양에서 또 6개월 내내 그냥 음봉으로 계속 밀리기만 했었으니까. 반면에 다우 같은 경우는 예, 13% 올랐고요. 나스닥이 작년에 이어서 30% 넘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19%, 독일 닥스 같은 경우 18%, 일본 니케이, 중국하고 일단 홍콩 같은 경우도 연초에 상반기에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3분기 들어서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를 큰 폭으로 좀 끌어올렸죠. 지금 조정 중입니다만은 예, 우리하고 같은 IT 국가인 대만 같은 경우도 예, 29%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코스닥, 코스피. 그래서 미국이 강보합이고, 아니 마이너스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나라 지수 오른 거에 비해서 허다못해 전쟁했던 나라들 주가보다도 더 많이 밀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올해가. 21% 밀었으면 진짜 많이 밀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가 주가가 이제 같이 밀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중국과 미국 눈치 보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최소 12%, 30%까지 올랐는데. 예. 이런 부분이 문제고 내부적으로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국내 이제 경제 지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소매 판매가요. 소매 판매가 이때 IMF 때도 한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었고 금융위기 때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또 급반등이 플러스로 지금 전환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년 반 동안 지금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이런 영향도 있었어요. 이런 영향도. 뭐 정부에서 일단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정 긴축 정책을 펼친 부분도 없잖아요. 영향 미쳤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 지수 뭐 다른 국가는 뭐 인플레이션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좀 심하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이제 10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최장 기록입니다. 어시간하면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좋아지지 않겠나. 2년 반 동안을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IMF 때보다 힘들다. 자영업자분들이 뭐 금융위 때보다 힘들다. 주식 시장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수 기준했을 때는. 예. 그래서 최하위 일단 성적을 기록하고 일단 마감을 했고요. 자, 이제 수급을 보시면 올해 그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7월, 6월까지는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20조 원 가까이 24조 원인가 매수했었어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반도체 쪽하고 막 하이닉스 같이 들어오면서. 근데 7월부터 삼성전자를 소위 얘기하면 거의 뭐 2달 넘게 3개월 가까이 지금도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장 매도 기간, 그다음에 매도 금액을 이제 기록하면서 거의 외인들이 한 20조 원 가까이 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전체 매수 금액은 1조 5,900억. 3전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기관 쪽은 1조 3,700억. 우리 기타 법인이 2조 1,400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5조 1,000억을 매도했는데 이 3전 때문에 아마 수급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 7월부터 때려가지고 삼성전자 20조 원 정도 매도했거든요. 순수하게. 3년 아니었으면 한 20조 넘게 아마 매수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삼성전자를 외인들 물량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15조. 16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월 달에 다시 한번 최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개인분들께서 이걸 받고 다른 쪽을 이제 손절했다는 얘기죠. 다른 쪽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수급이 꼬여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이래서 고객 예탁금이 새로운 자금, 새로운 돈이 수혈돼가지고 예탁금이 만 6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다른 거 일단 보유하면서 삼성전자를 같이 매수했을 텐데, 예.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있는 자금 내에서 삼전을 사기 위해서 다른 찌글찌글한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까지 덩달아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삼성전자가 좀 수급 블랙홀 현상을 유발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한 거래소하고 비슷하게 매수했죠. 1조 2,900억. 예, 이 중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9천억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엔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기간 쪽은 역시나 제가 사실 연초에는 작년까지 이따 제 데이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정도는 전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할 줄 알았어요. 기관 쪽에서. 왜냐하면 작년까지 4년 연속 코스닥을 때렸거든요. 기관에서. 근데 역시나 이제 올해도 기관 쪽이 코스닥 4조 5천억 순매도 일단 매도하고 일단 마감할 것 같고요. 기타 법인 같은 경우도 3조 5천억 순매도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래소는 이제 아까 마이너스 한 5조 넘게 순매도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았죠. 그러니까 기관하고 이제 기타 법인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받았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도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 물론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코스닥에서 한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뭐 투신이라든지 뭐 연기금이라든지 다른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전체 누적은 마이너스 4조 5천억. 예, 이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아무리 많이 매수해도 코스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외인들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지금 편식을 했죠. 시총 1위 기업인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알테오젠한 9천억 넘게 매수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년 동안 어떤 종목을 양 시장 다 가장 많이 매수했나 보니까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었어요. 6월까지는. 6월까지 매수했던 물량을 다 때려버렸죠, 외인들이.
현대차가 일단 1위입니다. 현대차 주가 이제 기아차하고 지금 찌글찌글합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 지분은 그대로 좀 가지고 있다.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얘기죠. 하이닉스가 이제 1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예, 올해 뭐 직원들 뭐 보너스가 뭐 사상 최대치로 지급한다 그러죠. 실적 좋으니까. 삼성물산이 들어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여름 지나서 본격적으로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매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을 잠깐 볼까요? 기관 보시면 금융주죠. 신한지주. 이 배당 겨냥해서 아마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셀트리온이 내년에 실적이 올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신고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지난달까지.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막 저점기가 밀어서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오죠. 내년에 셀트리온이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증가합니다. 2.5배. 그러니까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좀 넘는데 3배 가까이 증가할 거예요. 내년에 한 1조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후에 여러 늘림 주게 되면 기관도 많이 매수했고 매수 이익고 실적이 호전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이 이제 기관들 매수 3위가 들어가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었죠. 한 7,600억. 2차 전지. 하나금융지주, 금융 쪽입니다. 밸류업 관련주기도 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좀 들어가 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도 외인들이 이제 뭐 사실 그 10월부터는 크게 안 때렸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매도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기관 쪽은 코스피에서는 LG화하고 이제 2차 전지 쪽. 포스코홀딩스. 주가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뺐어요. 그죠? 예. 이쪽에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3위, 5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 12조 원을 3전을 매수했어요. 7월부터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때렸을 때, 그러니까 7월부터 따지면 한 15조 넘게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3전 쪽으로, 그러니까 예탁금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보유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매수해주면 좋은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없으니까 예탁금이 50조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오는 가운데서 예, 3전을 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쪽을 좀 덜어놔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또 미국 주식 많이 매수했고 비트코인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고. 그죠? 그러니까 내 왼팔에서 여기 주사바늘 꽂아가지고 오른팔로 그냥 수혈한 꼴이에요. 예? 예, 여기서 이제 헌혈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전이 좀 수급 블랙홀 현상 만들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께도 던지니까 이 던진 물량을 또 기관화 외인들이 본격적으로 받아주면 괜찮은데 예, 이네들은 이제 요 종목군들 외에는 추가로 매수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빠져버리는 이런 그 수급 악순환 현상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삼성 SDI하고 LG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또 2, 3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조선주 하나오션 들어가 있고요. 5위까지입니다. 투자 주체별. 자,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 보게 되면, 조선주 쪽은 다 들어가 있죠. 조선주.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들어가 있고, 외국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매월 이렇게 수급을 뽑다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0위 미만으로 밀린 적이 없어요. 10위 미만. 예, 조선주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비포 기관 쪽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또 이제 비상기업 선포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직전 저점까지 눌렀는데, 이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도 됩니다. 한전 KPS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관련 중에서 한전 KPS는 V자로 좀 올라왔죠. 네, 이런 종목군들은.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그 원자력은 요 AI 지금 또 대세 이거 수혜주거든요. 원자력이. 네, 전력 수요가 지금 안 따르니까 여기서 잘 버티다가 비상기업 얘기하면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전저점까지. 예, 근데 외인들이 지금 끈을 안 놓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전 KPS. 요거는 이제 뭐 수급적으로는 많이 이제 매수를 안 했는데, 메이저들이. 근데 외인들이 지난번에 밀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했다가 비상기업 얘기하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V자 반등이 들어와 버려요. V자 반등. V자 반등. 이런 애들은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인들이 그때 밀었을 때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서 조선주도 좋고 특히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월봉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올 연초부터 아카데미에서 작년 연말부터 한 달도 안 빼고 계속 제가 조선주 얘기했죠. 조선주. 그죠? 네, 지금 한 1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조선주가 대장이죠.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아카데미에서 또 추가적인 AS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또 내년하고 내후년 전망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원전 관련주도 조선주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예? 예. 연초에 제가 조선 업종이 20년 만에 도래하는 슈퍼 사이클 초기 국면이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원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전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 네이버, 요거 조금 봤는데, 네이버는 계속 이제 물타기 해가지고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온 겁니다. 예, 고만고만한 거. 그래서 일단은 금융 쪽하고 조선 쪽이 들어가 있고요. 원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2차 전지도 이제 거래소 쪽에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관 쪽은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지금은 이제 그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다음. 이제 코스닥이 중요한데요. 예, 저는 내년에 또 이제 코스닥이 아마 거래소보다는 수익률, 지금 연말도 그렇습니다만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왜 그래요? 예. 전 세계 꼴등이잖아. 전 세계 꼴등. 코스닥. 예. 예.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내년에 좋을 겁니다. 일단 수급 보시면, 앞서 설명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만, 알테오젠이 외인들 매수 1위입니다. 아까 코스닥 외국인들이 한 1조 한 2천억 매수했는데 그중에 9,200억. 최근에 조금 외인들이 이제 감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9천억. 그다음 엔캠이 들어갔죠. 엔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전액 쪽에서는 엔캠이죠. 엔캠. 그러니까 외인들이 또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에요. 저점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연초에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군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내일 그 성탄절입니다만 예수님처럼. 예. 자우자 메이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메이저들이 보유 많이 하고 있는데 물린 종목군들은 결국 이네들이 끌어올립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에코프로가 3위예요. 예.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 5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알테오젠, 물론 금액적으로는 9천억인데 엔캠, 에코프로 BM, 요 세 종류, 2차 전지가 2위부터 5위까지 지금 포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8천억. 사실 요 세 종목 하게 되면은 가장 많죠, 금액이. 네. 왜 그래요? 기관 쪽도, 아까 제가 외인들 전체 매수한 금액이 코스닥에 얼마나 됐습니까? 1조 2,900억. 예. 금액이 크지가 않죠, 전체 코스닥에서는. 그 중에서 이 종목군도 이 정도 매수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는 얘기죠. 예, 사실 2차 전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은 요거 이제 공개 상패 됐으니까 요거 빼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휴젤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위, 4위가 에코프로 BM이에요. 예, 실리콘2가 이제 5위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엔캠이 5,400억이죠. 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물량이 조금 해소가 되게 되면 자우전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저점 안 나오고 증시 격언에 예, 개인들이 주식이 없는 가운데 주가 고점 안 나온다 그러죠. 예, 요 매물이 조금 해소가 되면 이제 엔캠 같은 경우도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겠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 엔젤로봇, HPSP.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한 거,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장기 좀 하락했었습니다. 예, JYP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위에서부터 물타기 하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큰 수익이 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6위하고 11위 딱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그 밑에 테크인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이 많이 나왔죠. 테크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 쪽 본다 그러면 뭐 유진테크, 테크윙, ISC 뭐 이런 쪽.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실적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 한 2배 이상 증가하고 테크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같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예.
솔브레인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솔브레인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오 테크닉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제약 쪽 이렇게 이제 이재반, 2차 전지, 제약, 반도체인데 그 중에 이제 단일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알테오제의 대장입니다. 이제 알테오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재미가 없어 이제 막 무거우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수급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또 느끼셔야 되냐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어, 알테오젠을, 외인들이. 예,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이미 저점에서 외인들이 연초부터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가 저점에서 올해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월 저점 해가지고, 그죠? 10만원에서 한 45만원까지. 이네들이 여기서 막 매수한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세팅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그죠? 예, 이미 지금 9천억 매수했고. 그럼 지금 뭐 들어가 봐야 일단 얘는 이제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올라온다 그러면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작년 저점부터 해가지고 10배 올랐으니까. 그죠? 여기서 주가가 뭐 더블 더 뭐 2배, 3배, 10배 더 가지는 않겠죠. 예? 예. 코스닥 시총 1위고 수급 구조상도 그렇게 힘들고요. 그럼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이제 엔캠이라든지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주가가 지금 막 얘는 반대로 그냥 여기서부터 외인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엔캠도. 네. 연초에. 이거 많이 물려있죠.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그다음 에코프로는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생각, 거꾸로.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많이 오른 종목은 조심해야 돼. 이제는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네. 1년 내내 밀었던 이 못난이 종목군들, 찌글찌글한 이 종목군들. 이제는 얘네들을 관심이 가야 내년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물렸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물린 게 아니고 기관하고 외인들이. 기관 쪽도 지금 에코프로. 근데 이게 왜 금액이 이제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예? 기관 쪽이 전체적으로 올해 코스닥에서 4조 5천억을 순매도했잖아요. 4조 5천억을 순매도했는데 이 4조 5천억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거래소로 따지면 코스닥 시가총액 거래소 대비 한 7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728. 예? 20도 넘게 때린 거거든. 사실은. 아무튼 4조 5천억을 때렸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2차 전지 지금 심하게 밀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2차 전지가 이 두 종목 합하면 에코프로하고 BM 얘네들이 매수 1위죠, 사실은. 그죠? 외인들 입장에서도 제약 쪽, 에코프로 BM, 엔캠, 2차 전지가 매수 1위예요, 사실. 예,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엔캠이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뭔가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달리. 예, 외인들이 많이 매수해가지고 이미 오른 종목군들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1년 동안 10배 올랐는데 주가가 뭐 내년에 또 막 10배, 5배 더 오르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반도체는 이제 외인들이 매수했던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줄기 쪽 개인 투자분들께서 EN셀을 이제 10인데 줄기세포는 내년에 괜찮습니다. 내년에.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 보시면 역시나 2차 전지가 1년 내내,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희한한 거라, 이게. 그죠?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은데, 물론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파생시장 영향도 크고요. 예, 이 정도 매수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빼는데, 메이저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그것도 기관만 매수한 게 아니고 외인들도 같이 매수했어요, 불구하고. 예, 아무튼 좀 이렇습니다. 2차 전지가 결론은 사실은 코스닥에서 기관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더라. 예, 근데 이제 죽었다 깨나도 그 메이저들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은,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 이네들이 인위적으로 한번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 털고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런 걸 우리가 미리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내년 시장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3년 동안 글로벌 주요국 증시 등락률을 봤어요.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예. 다우지수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때는 이제 금리 인상 본격하고 코로나 때 이제 버블 꺼지면서 빠졌던 그런 구간이니까
2022년도에는 전 세계 증시 중에서 뭐 올라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습니다. 다. 다우가 9% 빠지고 나스닥이 33% 빠지고 예. 다 빠졌죠. 코스피가 25% 빠지고 코스닥도 34% 뺐어요. 하여간 빠질 때는 더 빼고 오를 때는 또 안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에요. 특히 코스닥이. 남들 올라갈 때는 그냥 안 올라가 더 빼버리고 예, 빠지면 더 많이 빠져버리고.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올랐죠. 작년부터는 다우가 지금 2년 연속 작년에 14% 올랐고 올해도 딱 14% 올랐어요. 2년 동안 28% 이게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지수가 28%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 작년에 33% 빼고 나서 작년에 무려 43% 올랐어요. 예? 나스닥은. 그리고 올해 또 보세요. 30% 올라요. 나스닥 30%. 그러니까 2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73% 올랐어요. 73%. 예? 지수가 종목도 아니에요. 종목도 아니면 지수가 73%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22년도 36% 빠니까 당연히 뺐겠죠. 작년에 반도체가 65%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올해 지금 19% 올랐거든요. 2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4% 올랐습니다. 100%에서 16% 빠지네요. 엄청 올랐죠. 우리나라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네? 작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막 60% 급등 나올 때 우리나라 코스피 한 19% 좀 오르고 코스닥 28% 올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빠진 거 34% 빠진 거에 거의 한 80% 반등 나오니까 올해 다시 또 아니나 다를까 원위시켜버려요. 이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미국장으로 가지. 비트코인 사시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좀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국내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경기가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주가가 빠지니까 경기가 나빠지는 겁니다. 독일도 작년 올해 39%,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도 45% 2년 동안. 중국은 2년 조정 나오고 올해 이제 요거 주목해야 돼요. 요거 제가 설명드리려고. 중국하고 홍콩이 올해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빼고 내년도 좋을 것이다. 중국과 홍콩이. 중앙권 증시가. 대만도 2년 동안 무려 56% 올랐어요. 대만 가권 지수. 56%.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재작년에 25% 빼고 살짝 19% 오르고 빼기는 또 제일 많이 빼. 제일 많이 뺐다가 오를 때는 또 찔끔 올라가고 올해 또 다시 또 원위시켜놓은 거 보세요. 코스닥 재작년 34% 제일 많이 뺐죠. 화끈합니다. 코스닥은. 그러다가 한 28% 올랐다가 올해 다시 또 작년 오른 거 다 반납해 버려요. 고스란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자, 반도체가 그다음에 나스닥이 2년 동안 73%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뭐 30% 40% 오를까요? 저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2년 동안 지금 작년에 65%, 올해 지금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거의 85% 올랐거든요. 내년에도 뭐 50% 오르고 할까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요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2년 쉬고 올해 지금 올랐고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 통화 정책 완화,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부양 이걸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따른 그런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때문에 중국은 내년 시장 좋을 것이다. 중국. 제가 아카데미 때 내일 모레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 주기라고 있어요. 한센 17년 주기. 한센 17년 주기. 예, 그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홍콩도 좋을 것이다. 대만도 지금 거의 50%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 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코스닥하고. 예, 코스피는. 그죠? 뭐 양음양 패턴 자주 만들죠? 또 보통 홀수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지수가. 특징이 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장이 예? 올해 많이 글로벌 꼴등이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물론 이제 미국 영향도 받습니다만 중국 영향 받으면서 시장이 올해 대비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숨쉬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그럼 내년에 뭐가 할 것이냐. 네? 반도체 보니까 지금 많이 올랐네. 물론 삼성전자, 막 우리나라 반도체 더 이상 이제 빠질 일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반도체가 또 세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치고 가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엊그저께 실적 발표가 나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랜드하고 디램 쪽이 내년부터 이제 우하향 이미 다운사이클 걸렸지 않습니까? HBM 같은 경우도 이미 내년 것까지 발주가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영업이익은 계속 숫자로 이제 증가를 합니다만 이제 증가율은 둔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아카데미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내년에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업종이 뭐가 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올라올 것이냐. 근데 개별주도 내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걸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는 제가 내년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이 중요하니까 저는 내년에 코스닥이 좋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요 기간 쪽, 기간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현황을 이제 봤어요. 이게 5년 동안 징그리 합니다. 저는 사실 작년까지 기간에서 2020년도 10조 원 매도, 2021년도 5조 4천억 순매도, 2022년도 2조 2천억 매도,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이게 줄어서, 그죠? 예, 그래서 2003년도에도 좀 줄지 않겠나. 막말로 순매수는 안 해도 더 줄지 않겠나 했는데, 오히려 작년에 또 5조 3천억을 때려버리네. 네, 그럼 이제 4년 동안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렸잖아요. 4년 동안을. 쉼 없이 때렸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래서 올해는 또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사실. 설마 5년까지 때리겠어? 응? 4년까지 때렸으면 그것도 4년 동안 거의 한 4조 가까이 때렸으니까. 거래소 따지면 100조가 넘는데요. 그럼 올해는 매수하겠거니 좀 생각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매도입니다. 금액으로 28조 원이에요. 28조를 순매도했어요. 기간 쪽에서. 기간은 5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폭탄 투하해버린 거예요. 네. 코스피는 외인들이 지키는 거고 코스닥 원래 기간 쪽에서 지키는 거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시총이 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34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조금 협조만 해주면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거든요. 5년 동안을 때려 5년 동안을. 5년 동안을. 좀 심하죠. 예?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뭐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2020년도에 다 개인들이 봤죠. 16조 원, 10조. 그다음에 8조 6천억. 요거는 이제 그 기타 법인 물량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는 작년에 7조 9천억, 올해 6조 7천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50조 원 갖고 5년 동안 50조 원을 매수했어요. 50조. 코스닥에서. 50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이제 3년 동안의 글로벌 증시 등락률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이제 오를 겁니다. 우리 시장이. 올해 이제 많이 뺐기 때문에. 전쟁하는 나라보다 많이 뺐기 때문에.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죠? 예. 거기다 이제 5년 동안 기관들이 때렸으니까 6년까지 때릴까요? 6년까지? 예. 내년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 매수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내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서학기민분들 다 미국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금액. 워렌 버핏은 현금이 사상 최대 보유액인데 11월 달에 그 기사 나왔을 때 보여드렸죠. 서학 개미들이 이제 지금 사상 최대 금액 한 150조 정도. 우리나라 고객예탁금 대비 3배 이상 미국에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예. 내년부터 미국 시장 재미가 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빠져도 이제 좀 지루하게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특히 이제 코스닥 기관 쪽에서 5년 정도 때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더 이상 매수할 여력도 없어요. 지금 5년 동안은 50조를 매수했는데 뭔가 이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 먼저 보여드렸죠.
반도체가 지금 2년 동안 거의 85%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물론 이제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이제 우리는 미리 조정이 났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는데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3년 같은 경우도 제가 내년에 몇 % 오를 건지 아카데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좀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년에 뭐가 할 것이냐? 기관 쪽도 5년 동안 때렸어? 그럼 내년 6년 차인데 내년에는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네? 올해 또 이제 코스닥, 코스피도 전 세계에서 꼴등이었고 이미 또 모든 악재가 좀 반영된 상태고 시장이. 그다음에 또 주가가 엄청 싸잖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0.83, 0.84 청산가치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왜 밀었냐면 역시 삼성전자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니까. 자, 7월 달 빨간색 선이 그래프가 이제 코스피 지수고 분홍색이 이제 삼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7월 달에 코스피가 이제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죠. 외인들이 막 투하라 쏟아 부으면서 8월 달 급락 나고 같이 움직이고. 지금 현재 뭐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7월 달부터 지수를 끌어내리면 물론 이제 코스닥은 이제 3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거래소보다 4개월 먼저 앞서 나갔었어요. 코스닥은. 삼전 밀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다른 쪽 때려버리고, 예? 다른 종목군들 물타기, 삼성전자는 물타기하고 추가 매수하려고. 또 삼전이 시총 1위다 보니까 전체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얘가 미니까 지수가 밀어버리면 아무래도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덩달아서 밀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지수 비니까 같이 밀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간망하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저점에서 기다려서 매수하지 올려가면 매수 안 하거든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 다 빠져버리고 삼전 미니까 하이닉스 밀어버리고 하이닉스 미니까 납품하는 기업들 뭐 테크인, 네오셈, 유진테크, 주성엔진, 동진세미케, 소재, 솔브레인 다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전체 지수 다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6개월 넘게 지금 6개월 가까이 운봉이고 삼전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뺍니다. 제가 보는 데는 워낙 저평가니까. 예. 내년 실제 그래도 영업이익이 44조거든요. 예, 그래서 삼전이 일단은 주가가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를 했고, 요거 이제 반등 들어오면 이제 지수 반등 들어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가 지난주에 이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정배열 전환돼야 됩니다. 이게 정배열 전환돼야 그때 이제 외인들은 이제 뭐 상관없는데 우리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코스닥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일봉에서 61선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이제 막 수급이 들어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61선과 121선 아니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반등 들어 다시 밀고, 반등 들어 다시 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61선 수급선을 돌릴 만한 어떤 그 업종이 나와줘야 돼요. 대표 업종이. 그건 이제 코스닥에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재반,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도 내년에는 뭐 땡땡땡땡땡땡 관련주가 이제 제2의 알테오젠이 나올 겁니다. 내년에. 아시겠죠? 여러분 다 제 아카데미 뭐 작년부터 들으시면 아시죠? 알테오젠 제가 아카데미 때 관련주, ADC 관련 종목군들 올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삼성바이오스 뭐 해가지고 알테오젠 마찬가지 니가캔바이오. 근데 내년에는 또 바뀝니다. 이 제약 업종 중에서도 땡땡땡땡땡땡 그 관련주가 또 내년에 주도를 할 거예요. 왜? 걔네들은 지금 완전 처절하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 한 5년 동안 계속 매년 40%씩 그 제약 그 분야가 이제 성장하거든요. 아무튼 이 그림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다음에 이 분홍색 선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요 선이 이 검은색 선이 코스피 지수예요. 자, 작년에 코스피가 28% 올랐다고 그랬죠. 작년에. 아까 설명드렸어요. 코스닥이 작년에 28% 올랐죠. 여기.
작년에 코스닥 지수 정별을 만든 업종이 뭡니까? 2차 전지예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따라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 올해 이제 코스닥이 왜 빠진 이유가 뭡니까? 2차 전지가 영향을 미친 거죠. 반도체는 이제 7월부터 밀리면서 3전 밀리면서 장비 쪽으로 같이 밀었으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2차 전지가 아니면 지금 현재 코스닥은 이 정별 전환되기 힘듭니다. 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움직여, 소위 얘기하면 에코프로 BM이 움직여줘야, 엔캠이 움직여줘야, 다른 2차 전지 상위권 종목 움직여줘야 이 코스닥이 정별 전환된다니까요. 작년처럼. 여기서 돌파를 2차 전지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 구간에서. 그죠? 왜 그러냐면요. 자, 제약바이오는 전체 코스닥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 16%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 데이터상으로 어떤 특정 섹터가 전체 코스닥 지수 대비 한 15%, 16%, 15%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항상 고점이 나와요. 지난달에 알테오전 고점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포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알테오, 여기서 코스닥 지수가 8월 달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급락 나올 때, 이때 알테오전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알테오가 신고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죠. 얘가 시총 1위지 않습니까? 알테오전 신고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는 계속 밀어버렸죠. 계속 밀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10월달, 9월달부터는 이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전체 지수를 끌고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 기업이.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 큰 영향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장중에 오늘 또 이제 오전에 누르고 장중에 한 7% 오르니까 코스닥 지수 조금 올리는 효과는 있는데 이제는 알테오젠도 여기서는 전체 지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빠지면 오히려 더 빠져버리죠. 그러면 결국 이제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세게 들어오면 그때 영향이 미쳐요. 근데 지금 반도체도 가격 조정은 나왔으나 이제 기간 조정은 남아있다는 얘기고, 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내용하고 컨콜 내용을 보게 되면 강하게 바로 쏘아 붙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코스닥 지수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2년 동안. 똑같이 움직이죠. 예. 이번에 코스닥 지수 반등 나올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도 반등 들어오고 반도체도 같이 반등 들어오고 하니까 올렸는데 에코프로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만은 천상 이들 외에는 이 코스닥 지수 정별 전환을 내년에 돌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아까 수급을 또 먼저 보여드린 거 아니겠어요? 예,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엔캠 2차 전지다. 에코프로비. 이쪽입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이제 기관들이 올해까지 5년 동안 코스닥 순매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을 들어올 것이냐? 어떤 종목 들어올 것이냐? 아, 이왕이면 자기네들이 올해 가장 많이 매수해가지고 지금 물린 종목 먼저 매수할 거 아니겠어요? 뭐 물타기라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뭡니까, 바로? 에코프로비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말이니까 이제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리밸런싱, 지금 그 작업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뭐 이유도 없이 더 밀었던 종목군들은 연초되면 다시 원위치해버리고요. 연말에 또 이유도 없이 더 올라간 종목군들 연초되면 다시 또 빠져버립니다.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수급적으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전 지금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거래소에서 코로나 때 가장 버블이 심했던 업종이 제가 의료 정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료 정밀. 예. 의료 정밀이 2022년도 2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개월 동안 언제 저점이,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저점이 나왔었는데 의료 정밀 업종이 20개월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68.1% 하락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68.1. 그러면서 지수가 50%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50% 들어온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되밀었는데 지금 현재 71% 뺐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한 3% 뺐죠. 예, 저는 여기서 안 빠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지금 탑10 지수 보시면 이 친구는 17개월 동안 이번에 의료 정밀업종까지, 그러니까 12월 23일 날이었죠. 예, 어저께 저점 살짝 깼었는데 68.9%, 그러니까 의료 정밀보다도 0.8% 더 뺐어요. 어제 오전에 빼고 오후에 좀 올렸죠. 아, 이거 심하죠. 예, 심합니다. 이 정도 지금 뺐으면 제가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가 딱 68% 빠지고 나서 1500% 올라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슬라가 그러니까 2022년도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100달러까지 110달러까지 뺐을 겁니다. 여기에 저점이 제 기억에 무려 75%를 뺐습니다. 75%. 여기 다 끝났다 그럽니다. 네? 끝났다 그래요. 엔비디아도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5% 빼고 여기서 100% 이렇게 반등 들어왔죠. 거의 저점 주고 다들 끝났다 포기할 때 예, 성장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제약바이오도 작년에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 다시 그냥 새롭게 뭐 알테오젠 1500% 올라가고 다른 종목 다 올라갔듯이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바로 남들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예? 우리 개인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막 손절하려고 그러고 막 두렵고 막 그런 구간이 다 시작점이래요. 원래 성장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한 250% 오르고 이 저점에서 75% 빼고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350% 올라갔어요. 350%. 물론 얘가 이제 글로벌 선발 기업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또 수혜 기업으로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얘는 시가총액이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3천억 달러거든요. 1조 3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1,500원 따지면은 시총이 2,100조짜리 2,100조.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거의 한 6배 많죠. 높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보다 높아요. 이 테슬라 기업이. 근데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수혜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 업황이 근본적으로 예, 다시 살아났다니, 돌렸다니, 캐진군에 지나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주가 잠깐 보시면 이 주가 여기서 이제 보통 고점 찍고 나면 이렇게 밀었다가 이게 쌍봉을 만들어요. 보통 쌍봉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밀거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밀면 다시 또 저점 깨워서 밀고 나서 이 구간까지 원위치 하면 또 거기서 또 한 50% 이렇게 반등이 들어옵니다. 예? 다시 또 역연자로 밀고 또 반등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 밀어버리죠. 여기서 개인들 다 손절해버립니다. 지겹고 무섭고 두려우니까. 여기서는 모든 악재만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제 테슬라도 여기서 이제 공개방송에서 계속 제가 4번인가 추천해드렸는데, 이 맥점에서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황을 볼 때는 미국 시장을 먼저 보고, 중국 경제를 먼저 보고, 미국 경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볼 거 아니겠어요? 종목도 마찬가지고. 얘는 벌써 그냥 작년 4월달에, 올 4월달에 저점씩 올렸는데, 계속 막 용암 흘러내리듯이 우리나라 2차전지 계속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예? 엘보말도 8월달에 저점이 나왔었고, 리튬 관련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근데 2차전지가 관련 종목군들은 이거 뭐 반등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1년 반 동안 흘러내려버린 거예요, 주가가. 반등도 없이. 그 다음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작년에 영업 적자, 올해까지 뭐 영업 적자 기록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1,000억 넘게 재고자산, 예? 리튬 가격 때문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리튬 가격도 80% 빠지고 지금 바닥 이렇게 계속 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근데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도 올 10월 달에 이미 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 만들고 반등 주고 예, 이 저점까지 안 깨잖아요. 지금 계속. 왜? 지금 77,600위안이면 생산 원가도 안 되니까
여기서 빠질 일은 없어요. 니튼 가격도 지금 계속 하방 경직. 그러니까 10월 저점 안 깨고 계속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2차전지를 계속 흘러내리죠. 미국 리비안도 막 지금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 어제 같은 경우도, 예? 뭐 솔리드 파워라든지 뭐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 막 바닥에서 지금 막 30% 50% 올라오는데.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약간 고평가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이제 그것도 PR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내년 가격이 많이 낮아집니다. 테슬라 올라가고 CATL 올라가고 니비안도 최근 급등 나오는데 LG엔솔만 지금 삐글삐글하죠. 근데 결국 같이 움직일 거란 얘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모든 종목은요, 모든 종목, 특히 선발 기업들, 대표 기업들, 성장주들은 이 외봉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외봉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에 조선주 상당히 강하죠.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 작년 연말부터 조선주 아무거나 막 사셔가지고 중기를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삼성중공 제가 여러분들 이해 쉽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2007년도에 매매를 해봤으니까 삼성중공업이 2007년도 여기서 이 경기민간주가 움직일 때는요, 성장주보다 더 무섭게 움직입니다. 이 당시에 2차 전지보다도 작년 2차 전지보다 더 무섭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불꽃놀이 할 때. 여기서 뺄 때 바로 이렇게 빼고 나서 이게 쌍봉을 만듭니다.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밉니다. 그러다 또 반등 주고 50%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2차 전지는 작년에 그냥 계속 밀어버렸어. 반등도 없이 그냥.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그렇다고 이쪽 업황이 완전 꼭지가 성장이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 내년부터. 그죠? 자, 삼성중공업도 최고점 57,000원에서 11,000원까지 뺐어요. 11,100원까지 그 당시에. 57,000원짜리를 11,100원까지 뺐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80.5% 빼고 나서 그 다음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1,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올라가죠. 5만 원. 400%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쌍봉 만들고 이제 월봉 보면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근데 2차 전지는 작년에 외봉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빼죠. 몇 프로 뺐으면 포스피처에? 80% 뺐죠. 80%.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은 단 한 주도 손절하지 마세요. 더 밀든지 뭐 하든지 의미 없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기대하시고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가 아니고 인사드립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 아쉬웠던 일들은 내년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예,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 대박 나시고 대박 나신 한 해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내년 2025년도 예, 새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